시장이 좀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중 관리를 좀 잘해서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투자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잘 대응하셔서 주식은 이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시장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들은 대부분이 평소에는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저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니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면서 상기하면 좋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을 모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 초보분들께는 더욱더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타로 출발하고 스윙을 경유하여 중장기로 가져가지 말자.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단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장기로 가져가는 이런 오류를 없애야 됩니다. 단타는 그날, 길어도 다음날 승부를 내야 됩니다. 들어갈 때부터 스윙을 고려해서 이 종목은 단타를 실패해도 스윙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단타를 하다 물려서 스윙으로 가져가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는 각각 매수 타점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물타기 금지.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서 계속 물을 타다 보면 한 종목 매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도 매수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타기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하락했네, 한 5% 하락했네, 이러면서 더 사야지 하다 보면 비중이 계속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추세의 하단에서 한다던가 22평, 62평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물타기 후에 비중이 높아졌다면 본전 근처나 아니면 조금 약손실 구간에서 비중을 맞춰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준에 맞게 물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그 반등한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비중이 다른 종목보다 더 커진다면 결국 다른 종목이 수익이 나도 이 종목 한 개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중이 늘어난 종목이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수익을 다 까먹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쉽게 손절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은 예를 들어 2천만 원인데 이 종목에 1,000만 원이 들어간 상태로 계속 손절도 못하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남은 금액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종목들이 아무리 수익이 나도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이 종목 때문에 수익으로 반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수익은 2%, 손실은 무한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장이 이어져서 손실이 커져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면 이제까지 계속 수익이 났더라도 결국 손실로 주식 투자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상승하면 팔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손절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차트와 호가창을 이용해서 개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털고 올리거나 개인에게 떠넘기고 빠지는 전략을 일삼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싶게 만듭니다. 어떻게? 차트와 호가창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안 팔면 내려갈 거니까 빨리 팔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계속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보면은 쭉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내려가면 손절했어야 됐나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계속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고 싶을 때 그리고 팔고 싶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장의 급락을 대비하자. 시장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난 다음에 이래서 강세다, 저래서 약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갈 거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은 대부분 안 맞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급락을 대비하기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 그래서 대주거래, 공매도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되고, 또 지금 대주거래 같은 경우에는 모의 투자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놔야 필요할 때
바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주가도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20%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도 한 15%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 실현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손실 중이지만 나는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의 손실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도될 수 있도록 세팅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는 사실 손절하기 굉장히 힘든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손절을 할 수 있도록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00원이 20,000원이 되는 것은 플러스 100% 상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00원이 10,000원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50%만 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이너스 50%인 종목이 있다면 본전이 되려면 플러스 100%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거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하락장에 종목들이 마이너스 20%인 게 있다. 그러면 플러스 20%만 되면 본전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복구되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정확하게 추세가 깨졌거나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해줘야 된다. 자, 6번째입니다. 올라갈 때 잡지 말고 눌림을 줄 때 매수한다. 이것은 아까 세력이 차트와 호가창을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과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막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더 올라갈 것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따라붙은 그 물량을 다시 털 때, 그러니까 즉 털려고 눌림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도 습관이기 때문에 혹여나 안 눌리면 어떡하지? 안 눌리면 못 잡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안 눌리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안 있는 거죠. 그리고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결국 수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들여야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그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것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예약 주문과 자동 주문을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심리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판단한 그 매수 구간에서 예약 주문을 넣어서 매수를 하면 저점 매수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승이 났을 때 털고 올리든 그냥 올리든 간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간 급등, 그리고 급락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길게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장을 보고 있더라도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수도 그냥 예약 매수를 하는 겁니다. 봐도 어떤 종목을 그냥 저녁에 차트를 보면서 예약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 되면 그때 이제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몇 % 떨어지면, 아니면 어떤 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내가 시장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내 기준에 맞게 수익 실현을 하고 손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8번째입니다. 손실을 복구하려 하지 마라. 제가 이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복구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낸 게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날의 손실을 인정하고 매매를 그만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정말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만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나면은 결국 손실을 복구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그 마음이 또 나의 기준이나 알고 있는 기법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알고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9번째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매매를 매일 하다 보면은 어떤 날에는 내가 아는 기법과 동일한 모습의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런 유혹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매수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다. 결국 한 번의 손실은 한 번의 수익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번의 매매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만들지 않아야 그만큼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법이 있어도 결국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수익이 작아지고 결국 손실로 가게 됩니다. 시장의 하락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와 많은 경험입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